청춘을 살고 있는 나를 되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전하는 청춘의 이야기,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쌍기역 시리즈 마지막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산FM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1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는 청춘을 살고 있는 게스트를 초청하여 쌍기역 단어를 통해 우리의 지난 순간을 깊이 되돌아보고 청춘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오늘 5회를 함께 저와 같이 진행해줄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회차에 출연한 학생 최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쌍기역 시리즈는 동일한 대본으로 매회 이제 다른 게스트분을 초청을 해서 그 게스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춘의 전반적인 삶, 그리고 쌍기역 단어가 청년 세대에 가진 의미를 좀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게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기존에 예정되었던 게스트분이 그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녹음 일정은 진행을 해야 돼서 그렇죠. 네, 이게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게스트를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본래 컨셉인 그 회차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 그걸 버릴 수는 없어서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서 네, 긴급하게 사실 짜맞췄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다 끌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미 4회를 하는 동안 많은 얘기가 나온 만큼 오히려 그 4번의 쌍기역 시리즈 얘기를 다 들은 경험자이자, 그리고 또 저 역시 청춘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 경험과 저의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은 제가 메인이 돼서 얘기를 하고 옆에 이제 저를 도와줄 최한민 게스트님을 제가 함께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일단은 안심을 한다는 말씀과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최한민 게스트님 나왔으니까 일단 지난 4회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서 네. 혹시 이 쌍기역 시리즈 관련해서 좀 못다한 얘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그래요? 네, 마치 AS 서비스. 네, AS 서비스요. 네.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좀 더 제 인생에 한번 더 돌아본 것 같아요. 내가 네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단어 뭐였지? 하면 저는 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5회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4회 동안 이제 많은 게스트분들을 만났는데 7개 단어에 본인이 직접 단어를 선정을 해서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거는 처음이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 꿀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쌍기역인데 다른 단어에 비해서 좀 더 이 꿀이라는 단어 갖고 있는 것처럼 스위티하고 기존에 있는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어나가야 되고 성취해 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단어였던 반면 최한민 게스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꿀이라는 거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온전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과정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 경험, 내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엄청 잘해주시네요. 네. 오늘은 제가 메인이다 보니까 사실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좀 신중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7개의 단어가 메인이었었잖아요. 그 단어가 깡, 끼, 꼴, 꾀, 꿈, 끈, 꾼이었는데 그쵸. 다시 한번 의미를 되짚어보면 깡은 이제 배짱, 소신, 가치관, 그리고 끼는 재능, 지혜, 그리고 센스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센스 좋네요. 예, 그래서 그때 최한민 게스트님 말씀해 주셨던 그 순발 대처 능력,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꾀인데 어떻게 보면 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꼴은 외모, 이미지였고 참고로 저는 이제 현 사회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청년 세대에서도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단어는 이 꼴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외모 지상주의라는 게 네. 특히 청년 세대에서 네.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네. 중요성과 그리고 외모는 스펙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모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외모 경쟁력이 있으면 사회에서 약간 하이패스이고 그렇다고 반대로 좀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좀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서 자신이 끼도 있고 꾀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서 분야와 상관없이 외모로 인해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이 꼴이 좋으면 더 잘해 보이고 맞아요. 그런 반면 내가 더 일을 잘한다고 해도 이 꼴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제가 그래서 꼴을 키워야 돼 라는 거라기보다는 현 사회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꼴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한번 차별당한 경험이 있어서. 네네. 아 그래요? 중요하죠. 저는 이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좀 이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요즘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라 그럴 때나요? 지나친 보정과 그러니까 저 지나친 보정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베이스는 난데 약간의 수정과 보정을 거쳤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것과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이지 않나 라는 얘기가 있어서 막 그런 갑론을박 뭐 인스타 뭐 스타 알고 보니 뭐 실제 맞아요. 실물 공개되면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를 삼았던 거는 그렇게까지 해서 모습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렇게 고친 모습을 보고 열광을 하지만 나중에 실물을 봤었을 때 내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바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둘 다 좀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 아닌가.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그 단어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우리가 잘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보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게스트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꼴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행동은 신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듯이 자기는 술을 좀 줄이고 건강한 생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좀 건강한 신체,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쓸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꼴은 또 이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외모에만 좀 부각이 되는 거는 저는 좀 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청년 세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압박감, 누군가에게는 부담감,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상투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꼴만 보고 판단하는 것 또한 문제죠. 문제고 차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 그래서 신고했었거든요. 근데 문제지만 사람들이 외모에 열광하는 이 현상을 이해는 하죠.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첫 인상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상투적인 말은 사실 통용이 안 될 것 같고 대신 자존감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좀 더 주목하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돼서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외모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꿈은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꿈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30대 게스트 분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대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게스트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두 게스트에게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그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꿈이라는 단어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타협 그런 거에 의해서 꿈이라는 단어를 버렸구나. 그리고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20대 그 게스트 분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자기들은 고등학생 때 꿈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꿈에 대해서 꿀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 삶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꿈을 꾸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낭만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 원동력이고 일반적이지만 과연 꿈이라는 거를 곱씹거나 되돌아보거나 삶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당장 나부터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이다. 그게 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목표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낭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느 순간 나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꿈을 꿈으로써 뭔가 더 행복해지는 습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낭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한 분이 떠올랐는데 그 체게바라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명언이 있죠. 그분 명언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그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한때 제 명언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인물이 체게바라였었는데 왜 존경을 했냐면 그런 역사적인 뭐 혁명의 성과 그게 아니라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체게바라가 굉장히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만난 사람들 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혁명의 그 인식의 단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3살이 되면 나도 뭔가 꿈을 찾아서 떠나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에 생각이 나지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었던 경험조차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감회가 새로우시네요. 지금 약간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그때 제가 또 그 책을 재수할 때 읽었어가지고 더 이렇게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재수할 때 20살이었으니까 23살이면 3년 뒤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걸 진짜 이렇게 잊고 사는구나.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게스트 분들이 우선순위 단어로 꼽았었던 관계 그리고 인연 인맥 그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과 별개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깐부를 쓰면 깐부 사회에서 카르텔이 구축돼 있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인맥을 통해서 더 성장의 부스터를 얻지만 누군가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흔히 그게 동아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와 별개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게스트 분이 있었고 어떤 게스트 분은 나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나는 매주에 한 명 이상은 적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내 삶, 내 하루하루 중에서 내가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적응이 돼서 나조차도 몰랐던 고착화된 그 삶과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건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끄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반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꾼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 네. 내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서 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체험의 네, 게스트님도 저도 그 부분에 동의했어요.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꾼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얘기로 이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서 허울이라는 거죠. 자기의 정말 진짜 내공 아니면 탄탄히 실력을 쌓아왔던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능력을 쌓아갈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이 노력을 인내해 나갈 그런 걸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탈을 쓰고 이렇게 좀 거짓말로 예, 뜬구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탄탄한 내실이 있는 전문가, 누군가는 허울뿐인 이제 망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전문가로서 처음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맞아요. 꾸준히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1만 시간이다. 가장 어려운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어나가는 그 노력을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전문가가 되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쌓아왔던 거를 통해서 발휘를 하고 뭔가 자기의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하는 게 바로바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또 굉장히 또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저희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집중을 해라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현타가 오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감이 있죠. 예. 그런 데 있어서 좀 노력을 하는 데는 어쨌든 원동력과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흔들렸을 때 원동력이 흔들리게 되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트라우마가 아니라 빠지는 걸 뭐라 그러지?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빠지는 거야? 예. 나 뭐에 빠졌어 그거 있잖아요. 뭐에 빠졌어? 구렁텅이는 알 테고. 구렁텅이 비슷한 건데 단어 갑자기 진짜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자괴감에 비슷한 그러니까 현타가 와서 이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뭐였지? 아무튼 생각나면 네. 얘기해 봅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또 하나를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허무주의랑 비슷한 얘기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꾼에 대한 지향성은 굉장히 크지만 그걸 이겨내고 감당하기에는 청년 세대는 특히 더 힘들다. 근데 전 꾼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고 하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완수에 내갔기 때문에 꾼이 된 거잖아요. 예.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존경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뭔가 했을 때 저 사람 잘한 애가 아니라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네. 했을까. 그 자리까지 가기 노력을 위해서. 또 한 사람들만 알고 단어가 매너리즘이네요. 그 쉬운 단어인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쌍기역 시리즈를 이제 많은 게스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 쌍기역 시리즈를 청년 세대, 그러니까 청춘을 살고 있는 20, 30대에게 좀 적용을 해서 의미를 좀 가져보자라는 거였는데 네. 반대로 그 처음에 계기가 됐었던 청년 세대, 청춘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청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민태원 님인가요? 그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을 보면 첫 구절에 그게 있잖아요.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들으면 청춘을 살고 있는 청년 세대나 아니면 청춘을 살아왔던 기성세대 분들이나
아니면은 청춘을 살아갈 아직 청소년기의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설레고 뭔가 두근두근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구 자체가. 그래요? 예,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요즘은 저희 세대가 느끼기에는 네. 조금 그게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 그거는 공감을 해요. 이제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뭐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뭔가의 희망이라던가 이게 살짝 조금 옛날에 비해 희미해진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지.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청년, 그리고 청춘의 힘은 무엇이든 도전해도 돼. 네. 실패해도 그게 경험이야. 라고 해서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재산이 되고 맞아요. 스스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반대로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 일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런 다른 직업에 있어서도 또 내가 사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는 거라 이 청춘 세대 청년 세대 청춘의 의미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희석됐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춘을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혹시 게스트님은 그런 경험을 가진 적 있으세요? 청춘 살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전 의식이 있다라는 게 청춘으로서의 네네. 청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네. 아직 뭐 정말 뭐 누군가를 책임져야 돼서 현실적으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거에서 한번 부딪혀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청춘이기 때문에 그런 두근두근거림. 두근두근거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춘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까 방금도 떠올랐는데 체게바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땐 그랬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완전히 예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충분히 다시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멀리 동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느끼기보다는 아까 이 민태원님의 청춘 예찬 수필도 마찬가지지만 청춘과 관련된 힘? 뭐 아니면은 청춘과 관련된 좋은 얘기, 문구, 누군가의 사례 이런 걸 보면 내 지난 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아쉬워할 수는 있는데 나도 아직 할 수 있겠다 라는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와 있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어떤 청년 사업가의 인터뷰를 보고 이러면 그 분은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가 아니라 정말 맘만 먹으면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생각이나 내가 잃어버렸던 열정 어떤 게 있을까 곱씹어서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면 내 삶에서 아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좀 결과주의적인 사회였잖아요. 뭔가 이뤄야지 그때 주목을 하고 이루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인정을 못 받고 했다면 아까 그런 청년 벤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좀 과정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 할 건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뭔가 하기 3-4시간밖에 안 자면 그 열정을 조금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해줄 수 있는 공감대와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게스트님은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북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전히 아직까지 그래도 여전히 뭔가 좋은 학교,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거, 그런 일종의 기성세대의 어떻게 프레임은 아직까지 여전하니까 좀 더 도전적이고 그러면서 또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이런 과정에 사실
제일 힘든 게 그런 자기 확신이 흔들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창업하시는 형님들이나 뭐 친구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붙어다진 사회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얘기에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는 어떤 길을 네가 어느 만큼 갔니?를 물어봤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더 그렇게 되는 게 너는 이 길을 왜 가고 있니? 왜라는 걸 물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너는 이거를 어떻게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각자의 선택을 좀 응원을 해주고 그 길을 꾸준히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나 그런 거를 내 얘기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주면서 너에게 적용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되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서로의 독립적인 색깔이 오히려 좀 빛나는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그러니까 빨간색도 노란색도 각각의 색깔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7가지 색깔이 갖춰졌을 때 하나의 무지개 색깔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색깔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같이 색깔이 화합이 됐을 땐 더 빛나는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좀 존중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길을 갔기 때문에 너는 대단해가 아니라 너가 선택한 길을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던 흔들리지 않고 갔던 그 왜 이 길을 갔는지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꾼의 부정적인 의미도 좀 희석이 많이 되고 오히려 꾼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 그런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답변이 안 돼 편집할 거예요. 그 게스트님은 7개 단어 중에서 좀 저와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당된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요? 그냥 봤을 때 그냥 저랑 좀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니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 단어를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꿈인 것 같습니다. 꿈이요? 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떤 목표하는 바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분은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 생각보다 보이는 모습에 비해서 제 스스로는 갖고 있었던 거를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그 꿈이 뭔가 일어나가자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지금까지의 시리즈에 출연했던 게스트 분들에 대해 함께 얘기했던 소감을 좀 되돌아보고 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청춘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쉽진 않네요. 만약에 진짜 혼자 얘기했었으면 결코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방송인데 또 마지막 녹음인데 또 최하민 게스트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소회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1, 2회차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쌍기역은 청춘을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이제 거울은 누군가를 이제 비추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치는 만큼 비치는 모습은 다 다르다. 그랬을 때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가 고쳐야 될 부분을 내 자신이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쌍기역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한테도 이 쌍기역 시리즈가 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한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 얘기해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쉽지 않음에도 솔직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자신의 얘기를 해준 최하민 게스트님을 포함한 모든 게스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도 출연해준 최하민 게스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만의 쌍기역 단어를 만들어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주는 청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 응원하며 일산 FM 쌍기역 시리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